자, 함수의 극한 세 번째 장입니다. 이 장은 뭐 내용 적으니까 빨리 끝내고 문제 풀죠. 자, 이제 앞에서 뭘 했었냐면 그 극한을 구하라는 식이 다 숫자가 정해져 있는 형태였어요. 숫자 다 정해져 있고 극한을 구해보시오라는 얘기였는데 이건 좀 상황이 다르죠. 이 지금 뭐냐면 이렇게 A가 안 들어있네요. 여기 뭐 A가 없어요, 그죠? 안 나와 있어. 이렇게 뭐 미정계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극한의 C가 안에. 물론 이제 밖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극한을 주거나 아니면 뭐 수렴한다는 정보를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얘들 다 맞춰봐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거꾸로 하는 거죠. 앞에서 했던 거랑은. 앞에서는 식의 확정계수가 있을 때 극한을 구하는 거였다면 여기서는 이제 식의 미정계수가 있을 때 극한이 존재한다 혹은 극한값이 얼마다 이걸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고요. 이 미정계수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정리가 0분의 0꼴하고 무한대꼴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0분의 0꼴 되게 중요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뭐 그렇게까지 막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 나오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0분의 0꼴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 있는 정의를 얘기할 텐데 정의 자체는 제가 써놨어요. 지금 뭐냐면 gx분의 fx의 극한이 알파일 때 그러니까 분수 형태잖아요. 지금 이 분수 형태의 극한을 구했는데 알파라고 정해져 있어요. 근데 꼴 판단하려고 분모에다 a를 넣어보니까 분모가 0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반드시 분자로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상식적으로 분모가 0으로 안 간다라고 하면 분모가 0으로 갔을 때 분자가 0으로 안 간다라고 하면 0분의 상수 어떻게 돼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죠? 뭐 0분의 무한대 이것도 안 되고 0분의 뭐 음의 무한대 이것도 안 되고 사실 0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이제 증명은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결론이 뭐냐면 이게 왜 0이냐 이걸 증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fx의 극한이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수렴하는 극한이 두 개나 있어요. 얘도 알파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극한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건 이 두 가지를 상수배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이 fx를 만들어내면 된다 이런 관점이에요. 되게 쉽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gx하고 gx분의 fx 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fx는 사실상 무엇이다? gx분의 fx와 gx의 곱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금 뭘 구하고 싶냐면 x가 a로 접근할 때 fx를 구하고 싶은 거고 저런 관계를 만족하니까 우리는 이제 뭘 해도 되냐면 fx가 뭐 수렴을 모른다라고 하면 극한을 모른다라고 하면 대신에 얘들의 극한을 구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각각이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값 성질에서 두 함수가 수렴할 때 곱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의 곱이었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데 gx는 fx 극한 알파였고 gx 극한이 0이었기 때문에 알파 곱하기 0이니까 0이다.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증명할 수 있거든요. 증명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의도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안 똑같아요. 위에는 극한이 존재한다만 돼 있고 극한 0이어도 상관없고요. 밑에는 극한이 존재한다고 돼 있고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기서는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이다 이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분자가 0인데 극한이 0이면 분모가 0일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극한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gx를 만드는 과정을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gx의 극한이 0이다 이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렴한 함수가 얘하고 얘 두 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gx가 나와요? fx를 gx분의 fx로 나눠야만 나와요. 나눈다는 건 분모에 들어간다는 거죠. 분모에 들어간다는 건 극한이 0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파가 0이 아니다. 식으로 써보면 gx라는 이놈은 fx 나누기라는 표현이 더 편할 것 같아서 여기서는 번분수 형태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x가 a로 접근할 때 gx라는 놈은 나누기라는 표현 잘 쓰지 않지만 그 몫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의 몫이다. 이런 걸 좀 강조해 보려고 일부러 한번 써봤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각각이 수렴하니까 fx의 극한을
gx분의 fx의 극한으로 나눠도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예. 그럼 얘가 뭐가 되겠냐? 알파분의 0 되겠네요. 그래서 여전히 0이다 라는 사실이 증명되죠. 이것도 증명 과정에서 극한값의 성질이 굉장히 적적으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증명하실 수 있어야 돼, 반드시. 자, 이제 이거랑 관련된 문제가 4번이니까 4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자, 봅니다. 4번 뭐라고 적혀있어요? B가 안 나와 있잖아. 안 나와 있어도 힌트가 돼요. 뭐냐면 수렴한다는 힌트인 거죠. 수렴한다? 근데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분자도 0으로 가야 한다고 했죠? 예. 수렴하고 분모가 0으로 가면 0으로 가죠. 0으로 가니까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방금 증명한 정리를 사용한 거고요. 분모가 먼저 0으로 가고 분자가 0으로 갈 때는 극한값이 0이 아니다 조건이 필요 없고요. 분자가 먼저 0으로 가고 분모가 0으로 갈 때는 극한값이 0이 아니다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밑에는 이제 3분의 1로 알려준 거예요. 0이 아니란 말을 하고 싶어서. 이해하시죠? 예. 그럼 1을 대입했을 때 0이어야 되니까 a-2가 0이어야 돼서 a가 2다 라는 걸 알고 있고요. 미정계에서 a2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극한을 구하시면 되는데 딱 보니까 0분의 0꼴이잖아요. 그러면 2 집어넣으면서 2x로 묶어서 1-x라고 쓰시고 여기 x-1을 약분해서 얘를 이렇게 날리셔야 -1 남겠죠? 예. 그럼 -2다. 그러니까 b는 -2다. 이렇게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쉽죠?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정리예요. 극한이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할 때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이다 이거예요. 이거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서술형식으로 작성하면 0이 아닌 극한이 존재하고 분자가 지금 0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모도 0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증명한 거고요. 그죠? 예. 분모도 0으로 간다. 이제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저 이제 1을 집어넣어서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그러니까 이걸 쓰지 말아보세요. 예. 분모에 1을 집어넣어서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다. 그러니까 b는 뭐 -a -1이다. 그러니까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대신에 x의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뭐 a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보통 문제집의 풀이가 보통 이렇거든요. 인수분해를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좀 귀찮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A, B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 분모가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냥 A, B 뭔지는 나중에 구하는 걸로 하고 여기를 x-1 곱하기 뭐 x-알파 이런 식으로 잡을 거예요. 근데 알파로 해도 되고 여기서 이제 뭐 뻔히 b가 보이니까 뭐 -b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다른 케이스도 해보려고 이렇게 할게요. 상관없어요. 자, 이러면 얘 약분하고 1 남잖아요. 그죠? 예. 그럼 1 집어넣으면 1-알파분의 1이 3분의 1이다 이 소리니까 알파가 뭐란 얘기예요? -1이란 얘기죠. 근데 x-1, x-알파 즉 x 플러스 2란 놈이 결국은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맞아요? 예, 전개했을 때 1차항의 개수인 a는 1이고요. 2차항의 개수인 b는 -2다. 이렇게 그냥 a와 b를 한 번에 얻을 수 있거든요. 굳이 1 넣어서 b a로 바꿔서 다시 인수분해해서 이런 짓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편리하니까 가급적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고요. 예. 자, 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제 그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을 주로 얘기합니다.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에서 뭐 아까 외운 거 있잖아요. 그 차수가 같으면 얘가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수렴한다는 거. 어디 썼냐면 어디 갔냐?
나왔니? 요 내용. 특히 이 내용에서 요거 이거 이용하는 거라서 뭐 특별히 뭐 이걸 외우고 있지 않아도 잘들 하더라고요. 잘들 하고요. 정리 자체는 이래요. 어떤 상황이냐면 x가 a로 접근할 때 무한대로 합시다. 무한대 꼴이니까 gx분의 fx는 알파. 알파는 0이 아니고요. 그리고 fx와 gx는 다항함수요. 이랬을 때 알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니까 차수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함수 fx와 gx는 차수가 같고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b가 극한값이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저번 시간에 이렇게 별거 아닙니다. 뭐 특별히 안 해오셔도 다 기억이 날 겁니다. 볼래요? 오, 이거 낚시예요. 이거 무한대 대 무한대 꼴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여기 읽지를 않는 건데 항상 꼴 판단 먼저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확정형이거든요. 3을 넣어보셔야 돼요. 3을 넣어보시면 19 더하기 3a 분의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그냥 2라는 얘기예요. 일부러 제가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낚시하려고. 저 위에 거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왜 2분의 1이 아니고 2지? 이런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2분의 1이 선생님인데 왜 2라고 써있어요? 뭐 이렇게. 그럼 이 무한대로 갈 때 그렇다는 거지. 이건 3으로 갔는데. 그죠? 그래서 꼴 판단 꼭 하셔야 돼요. 꼴 판단 꼭 하셔야 되고. 그러면 38 더하기 6a. 이게 지금 마일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a는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13. 이렇게 가끔 확정형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꼴 판단하는 습관은 되게 좋은 습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가 방금 위에서 문제에서 한 얘기예요. 차수 같아야 되니까 a 0이면 안 돼요. 그리고 a분의 3이 2분의 1이어야 되니까 a는 6이겠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사실상 그 지수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미적분에서 다룰 내용이긴 한데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발산하는 상황을 수렴하게 만들면 극한 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4의 x제곱하고 3의 x제곱을 비교를 해보면 4의 x제곱이 발산하는 속도가 더 빠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극한을 뭔가 구하고 싶다고 하면 수렴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4의 x제곱으로 분모 분절을 다 나누는 게 좋아요. 그러면 4 마이너스 4분의 3의 x의 제곱이고 여기가 그냥 a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2다는 소리인데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4분의 3의 x제곱은 0이 될 거기 때문에 4분의 a가 2란 소리예요. 그래서 a는 그냥 8이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제 미적분 문제인데 보세요. 발산하는 함수끼리 연산을 수렴하는 함수끼리 연산으로 바꾼다 이런 생각하니까 뭐 특별히 어렵지도 않잖아요. 수학교에서 사실 이런 거 못 물어볼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왜냐면 지수함수 배웠으니까. 근데 발산하는 함수끼리 연산을 수렴하는 함수끼리 연산으로 바꾼다 라는 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제 앞에 두 개를 좀 섞은 거예요. 섞은 건데 처음 풀 때는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 풀면 풀수록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보세요. 첫 번째 극한은 양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fx가 똑같이 2차 시켜야 되고 왜? 1로 수렴하니까 2x의 제곱으로 시작한 형태의 2차 함수다. 그럼 필요한 거 다 얻은 거예요.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두 번째는 분모 확인해 보니까 0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를 이제 x-2 x 플러스 1 이렇게 잡는다면 여기에 누가 올라올 거냐면 fx가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분모가 0으로 가고 극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fx도 x-2를 인수로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최고차항은 2라고 했으니까 2x-2하고
여기다가 이제 뭘 쓰면 되는데 뭘 쓰냐라고 하면 어차피 이건 약분할 거 아니에요. 약분하고 남은 거에다 2를 집어넣으면 분모 3 되잖아요. 그럼 3분의 2면 1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괄호 안에 들어갈 식은 뭐냐면 2를 집어넣었을 때 전체 값이 1이 되게 해야 되니까 분모는 3이 되니까 전체 값이 6이 되게 해야 되거든요. 2를 집어넣었을 때 2를 집어넣었을 때 6이 되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x 플러스 1이라는 소리죠. 그래야 약분된 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분모가 3, 분자가 6 나오면 안 되네요. 잘못 생각했네요. 야, 2가 아니고 1이죠. 1이니까 분모가 3이니까 분자도 3이어야 되죠. 근데 약분하고 집어넣으면 상수 2 있으니까 3 나 2분의 3 해야 되네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네, 2 집어넣었을 때 2분의 3.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요. 그래야 2를 집어넣었을 때 2분의 3이 나오면서 극한값 1이 나오죠. 물론 이런 생각이 바로 안 드는 친구들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이제 이건 좀 익숙해지면 하는 거고 그냥 그 fx가 x-2를 인수로 갖는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결합하면 fx는 뭐가 되냐면 2를 앞으로 빼는 대신에 뭐 이렇게 쓰세요. 2x 더하기 a 이렇게. 알겠죠? 예. 그 다음에 극한을 구해보시면 분모가 x-2 x 플러스 1 x-2 2x 플러스 a 이게 지금 1 나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여기 없어지니까 여기 대입하시면 3분의 얼마 a 더하기 4가 1 나와야 된다. 즉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되지 않나요? 그쵸? 예. 따라서 fx는 x-2 곱하기 2x-1 뭐 정개한 게 답으로 적혀있다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뭐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고요. 알겠죠? 예. 그래서 뭐 잘 몰라도 차분히 풀면 풀 수 있고 익숙해지면 되게 좀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고 교재도 아마 나와 있을 거고 여기저기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나온 걸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손에 익어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다 라는 겁니다. 예. 나머지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오답을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 될 거예요. 내용 잘 숙지하시고 문제 푸세요.